학생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글로벌 항공 객실 업무론 아이아타 케빈크루 트레이닝 자격증 과정 제 5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과서의 페이지 150페이지를 열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의료 응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기내 의료 응급 상황, 네, 응급처치 및 비상 대응, 그 다음에 기내 응급처치 기본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 있습니까? 응급환자 처치가 있죠? 그리고 승무원의 응급상황,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나간 다음에는 우리 학생들이 책을 그냥 소설책 읽듯이 쭉쭉 그냥 읽어보세요. 문제는, 기출문제는 꼭 풀으시고요. 자, 여기는 일단은 조금 짧아요. 장수로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응급처치. 항공사 객실 승무원으로서 받는 트레이닝이, 세이프티 앤 세큐리티 트레이닝이 3분의 1은 도어 오퍼레이션이다. 라고 얘기했죠. 3분의 1은 뭡니까? 익히면 장비예요. 응? 도어 오퍼레이션에는 뭐 이베큐에이, 뭐 탈출, 뭐 착수,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응급처치, first aid입니다. 따라서 의료 응급 상황 및 상황의 유형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응급환자 치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승무원 응급 상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기압의 변화가 크죠. 따라서 승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압 변화는. 승무원은 의료 장비 숙지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위치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사용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위치는 또 기종마다 살짝씩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형항공사 FSC에 들어가게 되면 더욱더 헷갈립니다. 기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응급 의료 지원, 의료 배경이 있는 승객의 협조를 요청을 합니다. 누굽니까? 닥터한테 페이지를 하는 거죠. 혹은 뭐 간호사, 혹은 뭐 조산사 이런 사람들도 다 의료진에 속합니다. 환자 관리는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위치를 변경한다. 승객의 위치를 바꿔준다 이 말입니다. 통역 지원. 언어가 다를 경우에 언어 극복을 언어 장벽의 극복을 위해서 다른 승객, 응? 말을 할 수 있는 로컬 말을 할 수 있는 승객이나 또한 지상 승무원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상 승무원에서는 뭐 그라운드지만은 테이크오프 한 후에는 받을 수가 없죠, 도움을. 전문가 연락,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사와 상담을 합니다. 자, 의사 페이저를 하죠. 의료진 페이저를 합니다. 또한 그 칵핏에서는 페이저를 해서 의료 전문 의료진하고 또 송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응급 착륙을 고려합니다. 가까운 의료시설로의 접근성을 평가해야만 합니다. 위급할 상황에는 회항을 한다는 거죠. 그죠? 가까운 공항으로. 승객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 조치 전에 승객이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물론 무의식일 때는 동의를 얻을 수가 없고,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 가족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도 무의식이고 가족도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기록을 유지한다. 조치와 상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만 합니다. 자,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장비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또한 기록을 하고 또한 조종실에 승객의 상황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폰으로. 상황 보고 응급 상황을 운행 승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명은 역할이 나눠져 있죠? 자, 심장병, 협심증의 증상에는 신속한 응급약물 제공이 필요하다. 객실 승무원은 응급의료키트 사용법을 숙지해야만 하겠죠. 고도 상승에 따른 산소 부족 시에는 산소 마스크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포러블 게시어스 오트라고 해요. 산소통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포러블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산소 마스크를 그래서 딱 어태치를 하죠. 그래서 산소통에 산소 마스크를 어태치를 해서 제공을 합니다. 승객의 안전과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 지금 기내에 눕힌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람이 많을 때는 좀 이렇게 눕혀 있는 게 불편하니까 좀 상황이 그래도 조금 원만하다고 할 때는 갤리에 눕히는 게 가장 최적의 위치입니다. 갤리는. 임신 중 승객 관리, 임신 중 저산소 상태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 지원 준비 및 특별 주의를 요구합니다.
기내 상해 대응 보실까요? 난기류 등으로 인한 상해 시 즉각적인 응급치료를 제공합니다. 난기류로 인해서 다쳤을 때, 그러니까 터뷸런스로 인해서 다쳤을 때 즉각적인 응급치료를 제공합니다. 의료 지원 필요 시에는 신속한 조치 및 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실게요.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을 하는데요. 객실 승무원은 기본적인 의료 지식과 도구를 사용하여 부상자나 아픈 승객을 즉시 지원해야만 합니다. 기본적인 의료 지식은 어떻게 였습니까? 적십자사의 응급처치 일반, 응급처치 강사 등을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실제 승무원이 돼서 세이프티 앤 세큐리티 트레이닝에 이렇게 퍼스트 에이드 트레이닝이 들어있다겠죠. 심각한 부상에 대응합니다. 심각한 부상이나 의료 상황 발생 시 응급 착륙을 고려하여 적절한 의료시설로 이동을 합니다. 회항하는 거죠, 항공기가. 절차 준수의 중요성, 개시 승무원은 항공사의 절차에 따라 행동합니다. 법적 책임을 최소한하고 안전하게 의료 도움을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사진 찍어놓고 뭐 필요하면 동영상도 여러분들 찍을 동료가 찍을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은 동영상까지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 보험 활용. 의료 전문가 승객이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으로 보호받음. 이게 뭡니까? 의료진이 비행기에서 응급처치를 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그 승객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망이라든가 혹은 더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우려하여서 도움을 주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법적 책임을 물기 싫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선한 사마리안 보험을 적용한다. 따라서 도우려고 했는데 더 악화되거나 혹은 안 좋은 일로 결과를 맺었어. 예를 들면 사망이나 등등. 이제 그렇다고 해도 보험으로 다 커버가 된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보험입니다. 항공사는 다 들고 있죠. 이런 것들을. 승객 대응 및 보고. 모든 의료 상황과 응급 대응은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에 조사 처리에 중요한 정보가 되죠. 일반적인 기내 의료 응급 상황 보실까요? 신경성 실신, 혈압 급강하로 발생하고요. 장시간 안주를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페인트하는 거죠. 페인트입니다. 위장병, 스토막 에이크, 항공기 움직임 및 낮은 기압에 의해서 멀미가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국가 음식 섭취 위장 불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막 에이크죠. 심장병, 스트레스나 기존 건강 상태로 인한 악화되고 가슴 및 팔 통증이 생깁니다. 필요시 응급 착륙을 고려합니다. 호흡기 질환, 천식이 있고 공황 발작해요. 예를 들면 공황장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가 산소를 제공하고요. 호흡을 또 과호흡을 했을 때는 호흡을 적게 하도록 어떻게 하냐면 산소통을 끄고요. 산소 마스크를 씌워서 호흡을 천천히 하게 하죠. 혹은 산소를 줄이죠. 완전히 줄인 상태에서 호흡을 하게, 완전히 줄인 것보다 살짝 나오게만 하죠. 따라서 호흡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과호흡일 경우에는 산소를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적게 마시게 하는 거죠. 신경 증상, 두통 및 기타 통증, 통증 완화제, 헤디크 있을 때 여러분들 페인킬러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진통제는 있습니다. 비행기에 유일하게 있는 약이 진통제입니다. 승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기타 약 이런 게 있지만 여러분들 메디칼 키트 혹은 닥터스 킷 혹은 한국 항공사에서는 반향 킷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이런 그 키트에는 그 의료용품들이 있어요. 마취제도 있고 하지만 승무원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통제 이런 것들은 갤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 약에 에어시크니스, 그러니까 멀미약도 있고요. 감기약 이런 건 없죠. 왜냐면 알러지가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승객이. 그렇죠? 자, 응급처치 단계 상황 확인합니다. 상황과 환자를 평가합니다. 감전, 화재 등 위험 요소를 확인합니다. 질병 부상 상태를 파악하죠. 호흡이 곤란한지, 가슴 통증이 있는지, 주요 증상을 확인합니다. 기장 및 승무원에게 알리죠. 자, 그리고 의료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죠. 어디에? 비행기 내에. 그래서 닥터 페이저를 하죠. 꼭 닥터가 아니더라도 의료진, 간호원, 간호사, 조산사 다 됩니다. 의료통신 서비스 이용, 원격 진료 및 지상 의료 지원을 요청합니다. 환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상태 설명 및 안심을 시키죠. 승객을 관리합니다. 다른 승객의 구경을 방지하고 환자를 보호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담요를 바닥에 깔고 승객을 눕힐 수 있는 최적의 위치는 갤리까지 멀고 또 승객을 그렇게 이동시킬 수 없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아일이나 도어 옆에 눕혀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자, 접촉 피하기, 혈액 및 체액과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한다. 그쵸? 그래서 보호장비, 일회용 장갑, 마스크, 보호용 고글 이런 걸 착용해야 되겠죠? 승객을 만지거나, 이제 아픈 사람을 만지거나 막 그럴 때. 손 씻기. 활동 후에는 비누와 물로 철저하게 손 씻기를 합니다. 오염물 처리. 자, 바이오 유해 물질 키트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해 물질을 담는 키트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다 다 담아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일회용 장갑 내가 쓰던 거 이런 것도 그렇고 거즈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키트에 담아놓습니다. 왜 밖에다 그냥 막 버리게 되면은 이거 다 오염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보호 장비, 구조 호흡 마스크, 구조 호흡 마스크, 그다음에 일회용 장갑, 보호용 고글 및 가운. 그 다음에 바이오 유해 물질 봉투 및 주사 바늘 보관 용기 이런 거 아까 했던 요 말입니다. 바이오 유해 물질 키트. 고글하고 피해용 고글 및 가운 마스크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승무원이 착용합니다. 일회용 장갑 끼고 구조 호흡 마스크. 자, 퍼스트 에이드 키트예요. 구급함. 퍼스트 에이드 키트. 항공기 유형과 크기에 따라 구급함 수량 및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일회용 장갑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호흡 보조장치, 응급구조 시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의약품, 진통제, 항염증제, 멀미약 이런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코출혈 완화제, 위장지산제, 설사약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드레싱 이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책에서는 157페이지에 First Aid Kit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PPT에는 이제 악어밖에 이제 안 써놨는데, 여러분들 좀, FAK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책을 찾아보시면은 책에는 다 이제 풀 센턴스로 되어 있습니다. 구급함, First Aid Kit. 이렇게 핸드북이라 하지만 First Aid Kit 구급함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코 충혈 완화제 이런 것도 항공사마다 달라. 근데 진통제는 반드시 있고 멀미약도 있어요, 여러분들. 응? 응. 지산제 이런 것도 이제 항공사마다 다르죠. 이제 다른데 이거는 퍼스트 에이드 키트는 어디에 갤리에 주로 있습니다. FAK 이렇게 써 있어요. 소독제 있고요. 드레싱하는 거 있고요. 그러니까 승무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FA 키트는. 자, 사용 후에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를 FA 키트를 그라운드에 사용했어.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리플레니쉬, 다시 바꾸기 전까지는 출발을 못한다. 근데 비행기에서 운항 중에 사용했어? 그럼 어쩔 수 없죠. 바로 보고를 해야 되겠죠.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보고서 씁니다. 자, Emergency Medical Kit. 이거는 여러분 의사만 쓴다는 거예요. 의사만. 알겠죠? Emergency Medical Kit. 의학적으로 훈련된 승객 또는 의료 자격자. 그래서 닥터 페이저를 합니다. 승무원들이 사용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생명증후 모니터 장비, 내용물에 이런 것, 생명증후 모니터 장비가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승무원에게 특정 약물 사용 교육을 제공하기도 해요. 항공사마다 달라요, 여러분들. 항공사마다 달라요.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약품을 사용을 승무원은 안 되게 돼 있고, 여러분들 에이드, 심제동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자동 재생동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이런 말이에요. 어디 있을까? 어려운 말.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페이지 161페이지 보세요. defibrillator라는 말이 있죠? 자,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심장 제세동기. 심장 박동 모니터 및 심장 충격을 제공합니다. CPR과 함께 CPR, 손으로 누르는 걸 CPR이라고 하죠. CPR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심장 제세동기를 가지고 오면 이제 심장 제세동기를 사용합니다. 바이오 유해물질 키트. 자, 폐기물 처리 용품을 다 그 키트에다 넣습니다.
예를 들면 뭐 주사기 뭐 이런 것도 넣고 장갑, 마스크 뭐 이런 거 다 넣습니다. 거제 사용한 거제 이런 거즈 뭐 이런 거. 구급 소생 마스크 구조호흡 시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한다는 거지. 휴대용 산소통, 응급 산소 공급. 자, 이건 뭐야, 여러분들? 포러블 게시저스 옥시전 바를이에요. 그러니까 휴대할 수 있는 옥시전 바들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따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내에. 이거 뭐 EMK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 산소통입니다. 가지고 옮길 수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실링에서 떨어지기도 급격한 감압의 경우, 그 다음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거나 이제 그럴 때는 보호러블 게시저스 O2 산소통 사용합니다. 중요성. 생명 구호 필수 장비죠. 메디컬 키트는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emergency medical kit, 반향 킷, 닥터스 킷 이렇게 부릅니다. 승무원은 올바른 방법을 사항을 숙지하나 여기에 보면 어떤 약은 어떻게 쓰고 리스트가 있어요. 하지만 승무원이 거기까지 의약품의 사용까지는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승무원들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리스트가 이제 사용 방법이 이제 있으나 우리는 제세동기 사용법만 배운다. 의식 없는 승객은 일단은 안전을 확인해야 되겠죠? 의식 없는 사람 볼게요. 의식 없는 승객 자, 의식 없는 승객 및 호흡 정지, 의식 없는 승객, 안전을 확인하는 주변이 안전한지, 누워 있는 곳이 쓰러진 곳이 안전한지, 대화가 가능한지, 부드럽게 흔들어 봅니다. 의식이 있는지. 그다음에 기도 폐쇄, 기도가 막혔는지, 그래서 턱을 올려서 기도를 엽니다. 자, 호흡이 없을 시에, 응? 자, 호흡도 없고 심장박동도 없어. 응? 그럴 땐 CPR을 실시합니다. CPR. 심장박동 멈춘 시에 자동 제재동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CPR을 하고 있고 동료 한 명이 AED를 가져와요. 그래서 AED로 이제 교체합니다. 자, 그다음에 호흡 정지 승계 구조호흡. 숨을 멈췄으나 맥박이 있어요. 맥박. 자, 구급 소생 마스크로 공기를 주입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냐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요거예요. 포켓 마스크거든요. 포켓 마스크. 포켓 마스크로 공기를 주입을 하게 됩니다. 포켓 마스크에 산소통을 달아서.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주로 어떻게 쓰이냐면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산소통으로 산소를 주기도 하지만 얘는요. 자, 구조소생 마스크는요. 여기서 승무원이 입을 대는 거예요. 입을 대고 불어 넣어줍니다. 산소를. 응? 그죠? 호흡을 불어 넣어줍니다. 그럴 때 구조소생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옥시전 마스크는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설명해 줄게요. 나오게 되면 심정지 승객. 심장은 비정상적인 리듬으로 혈액을 공급을 멈추며 의식과 반응이 사라지죠. 즉각적인 CPR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CPR을 하게 되면 뇌와 심장에 산소를 공급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A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 제재동기로 심장 리듬을 회복합니다. CPR, 포켓 마스크를 사용한다. 인공호흡이 흉부 압박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동 제세동기를 가지고 오거나 없어. 응? 없을 때는 CPR을 먼저 한다고 그랬죠? 근데 산소 호흡을 불어넣어줘야 되잖아. 따라서 이걸로 구조호흡기로 산소를 불어넣어줍니다. 예전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미, 마리킹에다가 실제 입을 대고 산소를 불어넣어줬거든요. 호흡을. 근데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그럴 때 감염이 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포켓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지금은 다 그렇게 권고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CPR을 포켓 마스크로 사용할 CPR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응급상황 대응, 비의료 인력도 CPR 및 AED 교육을 필수.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승무원도 다 교육받죠? 통과해야 합니다. 훈련에서. 생존율이 향상, 심폐소생술로 생존율이 2배가 상승이 됩니다. 항공기내 교육. 개시 승무원은 CPR 및 AED 사용법을 교육을 받죠. 내가 지금 한 말입니다. 자, 심정지 후에 4에서 6분 내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신속한 응급조치가 생명을 구합니다. 운항승무원 의료지원, 운항승무원 건강 이상, 조종실에서 조종사가 신체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됐어. 자, 그럴 때
PA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객실 승무원에게만 알리는 별도 절차를 마련합니다. 자, 조종실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승객들이 알 필요는 없죠. 그래서 객실 승무원에게만 인터폰을 칩니다. 위험 요소, 감지 어려운 신체적인 이상이 더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운항 승무원의 지원이 어렵죠. 따라서 조종석 자리에서는 좀 같이 끌어내야만 합니다. 만약 의식 없이 쓰러졌을 때 좌석에서. 자, 뒤로 밀어서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뒤로 밀어서 조종사를 밖으로 꺼낼 수도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럴 때는 좌석만 뒤로 밀고서 응급처치를 하게 됩니다. 조종사 분리. 조종 장치에서 조종사를 분리하죠. 발을 페달에서 멀리 이동을 시킵니다. 산소 공급, 휴대용 산소통, 포러블, 게시조스, 오투라겠죠? 그 다음에 산소 마스크를 어태치해요. 아까 여러분들 한 그 포켓 마스크하고는 다른 거예요. 산소 마스크는. 그러니까 산소통에서 쭉 이어요, 여러분들. 이어요. 쭉 그 튜브를 이어서 마스크를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태치 뒤태치가 가능하죠. 산소통에서 산소 마스크는. 붙었다 뗐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체크리스트 지원. 개시 승무원은 체크리스트를 읽고 조종사의 응답을 확인합니다. 자, 이런 매뉴얼들이 다 승무원 매뉴얼에 있습니다. 이 매뉴얼 조종사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종사가 의식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응답들이 있습니다. 질문과 응답이 있죠. 협력. 다른 운항 승무원과 협력해 조종사를 지원합니다. 왜? 조종사는 2명이니까. 그 다음에 객실 승무원이 쓰러졌어. 자, 승객과 동일한 의료 조치를 시행하고 업무를 대체하죠. 자, 승무원 수가 부족해요. 그럴 때는 최소 인원 미달 시에도 절차를 변경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도어 프라이머리 승무원이 도어를 조작해야 되는데 의식이 없어 쓰러졌어. 그럼 다른 사람이 대체해야 되겠죠. 근데 승무원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편에 있는 그 도어 프라이머리 승무원이 양쪽을 다 인차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어를 바꾼다 이거예요. 모드를 바꾼다 이거예요. 문 앞 좌석을 비운다. 대체 인원이 없을 경우 문 사용을 제한한다. 승무원이 비상사태 때는 인솔해야 합니다. 승객을. 그죠? 도어를 오퍼레이션 해야 되는데 대체 인원이 없어. 그럴 때는 거기 문을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승객을 이동시킨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상황에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죠. 자, 1등석 비즈니스석 승객 대피 시 대체문 사용을 안내합니다. 자,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을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으로 옮겼어. 그럴 때는 출구가 달라지잖아요. 따로 설명을 한다. 그런 경우에요. 객실 사무장이 예를 들어서 페인트했어. 의식이 없어. 그럴 때는 그 다음 서열의 승무원이 책임을 진다. 또한 72시간 내에 필수 발생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 72시간 내에 72시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3일 내죠, 3일 내. 그렇죠? 항공안전부서에 보고서 작성하고 제출을 합니다. 여기 보도록 할게요. 전염성 질병 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침, 지체기 접촉을 통해 전파가 되죠. 감기 같은 거. 그렇죠? 항공기내 위협성, 좁은 공간과 장시간 비행으로 전염성이 증가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에어 벤틸레이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비행기 내부에서는 전염성이 크게 저하가 된대요. 근데 이제 비행기로 나오고 이제 공항에서 왔다 갔다 접촉하면서 이제 전염성이 크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왜냐면 에어 벤틸레이션이 워낙 잘 되잖아요. 비행기 내에서는. 그죠? 전염 경로,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고. 높은 체온, 지속적인 기침, 재채기하는 승객 조심해야 되겠죠? 그 유심히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거, 사스 뭐 이런 것들, 인플루엔자 뭐 이런 거. WHO는 국제공중보건감시 및 지침을 제공합니다. 질병감시 공항에 열 화상 카메라 지나가게 돼 있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들. 사스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그렇죠? 특히 전염병이 발발한다. 그러면은 모든 공항에서 다 그 열 화상 카메라 통과하죠. 근데 이제 전염병이 특별히 없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열 화상 카메라가 없기도 해요. 자, 항공기 내 감염 사례는 드물다. 아까 말했어요. 에어 벤틸레이션으로 잘 돼 있다. 항공사는 WHO 감염 확산 방지 지침을 준수한다라는 겁니다. 38도 이상의 열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 지속적인 기침, 호흡장애, 설사, 구토, 피부 발진까지 일어나요. 타박상 입은 것처럼 막 멍들고 출혈. 객실 승무원의 조치, 환자를 분리하죠. 자, 지상 의료 지원을 요청하죠. 어떻게? 텔렉스 치죠. 텔렉스. 자, 조종실에서 텔렉스 치죠.
환자 전용 화장실을 지정합니다. 특정한 사람만 사용하게끔 하죠. 다른 사람 일반인은 사용 못하게 하죠. 의료 마스크 제공합니다. 책 접촉 시 장갑 착용합니다. 상황을 운항 승무원에게 보고하죠. 그래서 보고하는 승무원이 항상 있습니다. 승객 위치 카드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합니다. 보고서.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승객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개시 승무원은 따라서 안전보안 훈련 중에서 first aid treatment가 또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세이프티 트레이닝과 함께 퍼스트 에이드 트레이닝도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훈련이라는 거죠. 훈련을 이수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 챕터 5 했어요. 챕터 5 수고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로는 어디를 하셔야 되냐면 이건 여러분들 쭉 읽어보세요. 지금 커버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뭐 하임리히 구명법 뭐 이런 거 안 했는데 여러분 책에서는 읽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PPT는 좀 짧게 나갔어요. 페이지 170하고 171페이지 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LMS에 해당하는 학생만 LMS에 올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